특징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참 애플은 진짜 올 들어서 참 힘들어요. 그죠? 1.2% 또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인데요. 중국에서 아이폰과 맥북 등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실제로 이런 뭐 구정 연휴 같은 거 이런 거 앞두고 나서 그냥 일부 가맹점들이 그냥 알아서 할인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애플 자체적으로 이런 할인 이벤트를 한 건 거의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 화웨이와의 경쟁, 이 우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할까? 아이폰 할인 행사에는 최신 폰 아이폰 15도 요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기준으로 뭐 최대 $70까지도 할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시장에서는 그닥 좋은 소식으로는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뉴스가 오늘 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 지금 애플워치 특허 분쟁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 내 산소 측정하는 센서를 그 의료기술회사 마시모의 그 특허를 침해를 했다. 이것 때문에 뭐 소송 이어지고 있고, 뭐 수익 금지 조치다 이랬다가 잠깐 풀어졌다가 막 이런인데 그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센서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사실은 계속 시간 끌고 소송으로 가고 하면 그냥 판매를 해도 됐을 텐데 아마 애플 측에서는 이러한 그냥 불확실성 요인을 일단은 좀 덜어내고자 뭐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또 하나 있었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 또 하나 뉴스는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픈 소식 같기도 해요. 저희가 어제 아마 이런 보도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근데 아무튼 뭐 애플이 삼성전자를 눌렀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소식도 뭐 크게 호재로는 작용하지는 좀 못했어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이 조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뉴스들 애플 뉴스 정리하면서 오늘 주가까지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릿 에어라인입니다. 주가가 밤새 반토막 났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47% 급락했는데요. 스피릿 에어라인은 미국의 7번째 항공사이기도 하고 뭐 순위 기준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스피릿을 제트블루는 미국의 6위 항공사이고요. 이쪽도 뭐 중저가 항공사이긴 한데 스피릿은 완전 그 저가 항공사로 더 대표적인 회사인데 제트블루가 원래 스피릿을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38억 달러에 지금 인수를 추진 중이었는데 미국의 법무부가 계속 여기 좀 딴지를 걸었었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경쟁을 해야게 돼. 이렇게 하고 두 사가 합병이 돼버리면 저가 항공사에서 오히려 약간 중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이 대형사들과는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저가의 항공이 너무 필요한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좀 피해를 줄 수 있어. 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한 바가 있고 그게 굉장히 결국은 연방 법원으로도 이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연방 판사가 그래 스피릿 항공 인수하지 마. 인수 금지. 제동을 건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트블루는 한 5% 정도 올랐는데 스피릿은 지금 47%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그동안 법무부가 제기했던 반경쟁적 우려 우리 되게 제거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적인 단계로 다음 단계로 우린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기조를 따른 판결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은 항공사별 합병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경쟁 저해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 불발 나오고 있는데 이들도 그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캐롤스 레스토랑입니다. 그냥 캐롤스 레스토랑 하면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 기업은 오늘 12% 급등했고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우리 다 아는 버거킹
그리고 파파이스, 어우 맛있는 네. 이 브랜드에 대한 미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캐롤스가 미국 내에서 버거킹 1000여 개 매장 그리고 파파이스 60여 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버거킹과 파파이스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레스토랑 브랜즈입니다. 사명이 레스토랑 브랜즈예요. 근데 이 회사가 캐롤스 레스토랑을 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가맹점을 그냥 이 브랜드 소유주가 다시 사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캐롤스는 12% 올랐고 요 레스토랑 브랜즈는 지금 한 3.3% 하락을 한 것인데 미국 버거킹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한 1년 전쯤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요 패스트푸드점의 1위가 웬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버거킹이 다시 1위를 차지하려면 뭔가 전략적인 뭔가가 필요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단 가맹점을 다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당 9.55달러니까 오늘 12% 올랐는데도 그보다 가격이 약간 미치니까 그 프리미엄만큼 오늘 주가가 오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년간 이 버거킹 600개 매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겠다. 그래서 경쟁을 더 강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가맹점 운영하는 기업들한테 이걸 다시 판매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브랜드의 소유주인 우리가 이걸 사서 변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특징주들. 네, 오늘 우리 쭈베이비님이 오늘 뭐 보잉도 얘기해 주셨는데 보잉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ABCD님도 와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헤드라인 이제 특징줄에서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보잉이 오늘 8%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9 그 동체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사고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주가 영향 미미해. 보잉이 그래도 세계 2개밖에 없는 항공기 제조사인데 뭐 큰 영향 있겠어. 이 추락 사고와는 이건 좀 달라.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 했는데 웰스파고가 투자 예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목표가 280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추면서 737 맥스9 사고 여파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청에서 보잉에 대해서 제3자가 이 보잉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 조사가 생각보다 좀 더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게 그냥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도 오늘 4.2% 하락을 했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인데 미주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요. 목표 주가도 72달러에서 65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페이팔의 후불 결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제는 애플페이라든가 젤레와 벤모 이것도 우리 카카오페이에서 왜 간편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들 하는데 아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인 것 같은데 젊은 세대는 이제 이런 거를 더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페이팔이 앞으로 더 경쟁 심화에 노출이 되고 있고 경쟁에서 계속해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투자 예견과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주가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네, 플러그 파워. 네, 플러그 파워도 많이 빠졌죠. 오늘 12% 급락을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지금 어떤 악재가 드러난 건 아니고요. 지금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파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CEO가요. 우리 23일 날 업데이트된 비즈니스 내용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겠습니다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어떤 비즈니스 업데이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그 일정 이야기를 했더니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왜? 그때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사실 우리 지속 가는 기업으로서의 우려가 있고 파산하는 그때 얘기를 회사 측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아요. 쟤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럼 물론 이날 오히려
우리 현금 부족 문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됐습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한편에서는 우리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 23일 날 알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오늘 있었다라는 거. 제발 좀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싫어해. 그래서 주가 밀렸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